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에반젤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빌드 2013 행사에 저희 같은 팀의 김영욱 부장과 제가 같이 다녀왔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노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다시 보기로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키노트 중심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영욱 부장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8.1이라고 하는 새롭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는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요. 이번 제 영상에서는 윈도우즈 애저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1과 더불어서 지향하고 있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빌드 두 번째 날 키노트에서 주로 다뤘었던 이야기는 모던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라는 큰 주제와 그리고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통한 개발자 기회라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키노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모던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부분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두 번째 날 키노트가 시작할 때쯤의 화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버 앤 툴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 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장이 지금 무대에 올라와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모던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는 전략을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그런 비즈니스를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윈도우즈 8 태블릿과 윈도우즈 폰 디바이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스크린 안에 굉장히 많은 서버 렉 같은 장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라는 것들을 이 렉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한 건데요. 윈도우즈 8 타블렛이나 윈도우즈 폰과 같은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라던가 혹은 누군가 만든 그런 서비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쉽게 웹 환경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같이 묶여져서 기존의 윈도우즈 8이나 윈도우즈 폰과 같은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묶여져서 어떤 사용자가 필요로 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같은 서비스 인프라로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많이 불리는 윈도우즈 애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가 국내에도 작년 6월경에 정식 출시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지는 훨씬 더 많이 됐는데요. 현재 어떤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포춘에서 뽑는 상위 500개 기업에서 윈도우즈 애저의 사용량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윈도우즈 애저에서 사용되는 컴퓨팅 환경이라던가 저장소 환경 같은 것들이 매 6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거나 혹은 저장소 공간이 8.5 트릴리온이 아마 1조 정도 될 텐데요. 8.5조 정도 되는 저장소 객체가 있다거나 그 이외에 윈도우즈 애저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하이퍼V와 유사한 기술들을 내부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이퍼V의 그런 점유율이 3배가 늘었다라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숫자들로서 윈도우즈 애저가 점점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도 많이 퍼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애저 하면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알려드린 부분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윈도우즈 애저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관련한 네트워크일 텐데요. 48밀리언 구독자가 사용을 하는 곳에서 쓰인다거나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업체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인데요. 거기에서도 그리고 아웃룩 그리고 오피스 365, 스카이드라이브, 빙 엑스박스,
라이브 게임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굵직굵직한 서비스들,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고 사용량이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서 윈도우즈 애저가 성공적으로 사용이 됐고 향후에 점점 더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애저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윈도우즈 애저가 뭐 모던 비즈니스에 맞도록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향상됐고 업데이트 됐는지 이걸 크게 세 부분, 웹 관점과 모바일 관점, 그리고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좀 가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 애저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뭐 가장 아래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반에서 윈도우 애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뭐 실제로 사용자들이 구독을 해서 쓰게 되는 뭐 이아스라거나 파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서비스로서 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그리고 뭐 통합 관련한 서비스, 뭐 비즈톡 서비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 더는 뭐 데이터 관련한 서비스, 뭐 기존의 RDB를 윈도우즈 애저 상에서 돌리는 서비스로서 뭐 SQL 데이터베이스라던가 혹은 뭐 노시퀄 테이블이라던가 뭐 빅데이터용 HD 인사이트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애저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애저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개발 언어나 개발 도구, 뭐 이런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웹 관점으로 윈도우즈 애저 웹사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빌드 두 번째 날 키노트에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웹사이트는 뭐 윈도우즈 애저에서 제공하는 어떤 호스팅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버추얼 머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 저희가 국내에서 IDC에서 호스팅 받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윈도우즈 애저에서 호스팅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무료로 뭐 10개의 웹사이트를 뭐 호스팅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공을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 웹사이트를 하나의 VM에 통째로 올려서 뭐 대용량 서비스를 하신 형태로 확장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내용으로서는 뭐 굳이 ASP.NET이 아니라 뭐 PHP, 자바, 루비, 파이썬 여러 가지 언어들이 가능할 거고요. 빌드에서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행사다 보니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ASP.NET에 대한 향상된 점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ASP.NET 최근 기술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기존의 웹폼, 그리고 뭐 MVC, 그리고 뭐 쉽게 API를 ASP.NET 가지고 만들 수 있게 하는 웹 API라던가, 그리고 실시간 어떤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시그널 R 같은 기술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때문에 ASP.NET이 너무 약간 좀 큰 느낌도 들고 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텐데요. 원 ASP.NET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가지고 뭐 전체 어떤 기술을 선택을 하더라도 뭐 각각의 뭐 세부적인 뭐 기능들은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2013 같은 경우는 ASP.NET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이후에 이런 세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는 처음부터 아예 여러 가지 것들을 분리해서 놨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방향성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릴 것들, 이 실제로 빌드 두 번째 날 키노트가 자막이 한국어로 달려서 제공이 될 텐데요.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키노트 영상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키노트에는 아무래도 실제로 데모라던가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데모한 것 중에 하나를 스크린 캡처를 해봤는데요. ASP.NET 시그널 R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으로 뭔가 뭐 웹에 있는 내용과 어떤 뭐 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 결과들이 HTML5로 만든 이런 웹사이트, 웹페이지에서
누군가가 투표를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그런 데모입니다. 이런 것들을 화면 리프레시가 일어나지 않고 뭐 실시간으로 그냥 가만히 웹페이지만 쳐다보고 있어도 변한다라는 것들이 이런 기술을 썼을 때 빨리빨리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뭐 단지 큰 데스크탑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폰 8에서 있는 브라우저에서도 같은 페이지를 띄웠을 때 동일하게 동작하는, 어떻게 보면 뭐 모바일 IE나 데스크탑 IE나 HTML5의 그런 최신 기술들을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ASP.NET으로 그 HTML5 호환되는 웹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데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관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바일 관점은 이번 빌드 행사에서는 윈도우 에저 모바일 서비스가 단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의 뭐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즈 폰, 윈도우즈 8 스토어 앱 같은 이런 다양한 모바일 그런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그 어떤 서버 쪽 백엔드라고 이야기하죠. 클라우드 관련한 부분으로 이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뭐 크게는 신원 확인하는 서비스나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혹은 푸시 알림을 제공을 하거나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그 모바일 서비스 데모로서는 뭐 맥북에서 iOS용 애플리케이션을 이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것들을 시연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뭐 된다라는 뭐 말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인상이 와닿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기보단 이 같은 클라우드에서 모바일 앱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생산성이나 관리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톡톡 비즈니스라고 하는 뭐 윈도우즈 8용 앱에서도 이 같은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을 한 모바일 서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푸시 알림, 뭐 어떤 메시지가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보여줬고요. 윈도우 8에 있는 여러 가지 푸시 방법인 토스트나 뭐 그런 내용들을 시연을 해줬습니다. 푸시 알림 관련은 만약에 이런 푸시 알림을 어떤 서비스 업체에서 뭐 굉장히 많은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거나 뭐 자주 진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것들을 일일이 개발을 하는 건 힘들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포털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보낸다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같이 뭐 데모로서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 에저 모바일 서비스는 뭐 국내 사용자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2만 개 이상의 그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윈도우 에저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10개까지의 모바일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윈도우 에저 뭐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한번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개발하실 분들은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 웹,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 확장성과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그런 서비스 적용 관련한 부분인데요. 확장성은 클라우드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지겹거나 뭐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 빌드 키노트에서 보여준 내용,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것들이 얼마나 더 쓰기 쉬워졌고 좀 더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 윈도우즈 에저 관련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윈도우 스캇 구슬리라는 본사의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부사장이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스카이프에서 윈도우즈 에저를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그 실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스카이프가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 패턴이 뭐 이런 물결을 이룬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 대상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뭐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시간이 있겠죠. 뭐 많이 쓰는 것과 적게 쓰는 것이 이런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 이거에 맞춰서 뭐 서버 사용량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이 쓰고 얼마나 더 적게 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위쪽에 파란색 굵은 그 그래프가 윈도우즈 애저 인프라고 아래쪽에 하얀 그래프가 실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량보다 조금만 더 높게 그 윈도우 애저 인프라를 제공을 함으로써 거의 한 40% 이상의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쭉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물론 그렇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 그리고 스카이프 같은 큰 서비스가 아니라 작은 서비스에서도 이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윈도우즈 애저에 새로 추가가 된 오토 스케일링, 자동 확장 관련한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켜시게 되고요. 켤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켤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CPU 기준, CPU 사용량을 기준으로 켰고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단위로 서비스를 늘릴 건지 인스턴스 단위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인스턴스 사이즈를, 카운트를 최소 사이즈와 최대 사이즈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갑자기 사용자가 몰렸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적을 수 있겠죠. 최대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적어져서 서비스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3개에서 6개까지로 설정을 하고, 타겟 CPU는 40, 54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인스턴스가 돌아가고 있는데 54%의 CPU 점유율이 넘어가게 되면 4개의 인스턴스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에서 CPU 점유율이 40%가 되게 되면 다시 3개로 줄어들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룰을 과거에는 설정하는 것들이 좀 일일이 만들고 이것들을 적용을 하기에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만큼의 자동 스케일링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 스케일링 이외에 약간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신원 확인 관련한 부분입니다. 신원 확인은 일반적인 소비자용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이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서비스들이 기업 내 환경에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그런 곳에서 정말 필요하게 사용이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 내는 기업 내가 갖고 있는 보안 체계가 있고요.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사용자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기가 기업 내로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안전하게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을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는 윈도우즈 서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내 어떤 기업 내부 인프라와 외부 인프라를 가르고, 그리고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사용자들의 권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윈도우즈 애저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 같은 내부에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태블릿에서 기업 내부에 있는 서비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기업 내부망에 내부 무선망이든 유선망이든 접속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업 외부망으로 갔을 경우에 집이나 혹은 출장을 갔을 경우에 그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적절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될 텐데요. 액티브 디렉토리가 기업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애저 같은 곳에 있는 윈도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 내부망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계할 수 있게 해두면 클라우드에 있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활용을 해서 어떤 또 다른 서비스를 안전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다양한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윈도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기업 내부에 있는 신원 확인 인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스
박스닷컴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 드랍박스처럼 어떤 파일을 온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박스닷컴은 기존의 컨슈머들 대상으로 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됐었죠. 이 박스닷컴 서비스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원 확인 같은 기능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윈도우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면 이 박스닷컴이 그 인프라를 써서 어떤 SaaS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자들이 이 박스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약간 엔터프라이즈용 이런 박스 앱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직접 이런 박스닷컴 뭐 사업을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이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비즈니스를 기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 관련한 부분인데요. 신원 확인과 통합 관련한 부분은 조금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비즈톡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뭐 SAP 같은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그 클라우드나 외부에 기업 내부의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엔 테일스핀 트래블이라고 하는 뭐 항공 예약 관련하는 그런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기업에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SAP에 있는 어떤 회사의 그런 정책이라던가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굳이 이쪽에 다 새로 입력을 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겁니다.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에 있는 SAP에 있는 그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외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라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같은 것들을 연동시켜주는 그 연결 채널로서 윈도우에서 비즈톡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직원이 비행기 티켓을 뭐 더 비싼 비행기 티켓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뭐 몇 불 이상의 티켓을 살 경우에는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이 기업 내부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외부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제 데모에서 보여졌습니다. 개발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비즈톡 서비스라고 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고요. 뭐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구조적인 흐름들을 설계를 하고 이것들에 대한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애저 관리 포털에서 각각의 그렇게 이동된 메시지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끝으로 이 모던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부분은 데이터 관련한 부분인데요. 데이터는 윈도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빅데이터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노트에서 실제로 이것만 다뤄졌고요. HD 인사이트라는 하둡 클러스터를 윈도우즈 애저에서 뭐 서비스 형태로 구축하고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뭐 하둡을 직접 구축한다라고 하면 뭐 클라우드가 아니면 직접 장비를 다 구매를 하거나 직접 만들어 가지고 관련한 서비스를 위한 뭐 운영 체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설치를 해주고 해야 될 텐데요. 클라우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일정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D 인사이트는 그런 것들보다 조금 더 나가서 뭐 하둡 관련한 부분의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뭐 밑에 인프라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직접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쉽게 만들고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래쪽부터 만든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제조 관리 포털에서 쉽게 HD 인사이트 현재 프리뷰 상태인데요.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아무 넣고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네요. 오피스 365 같은 서비스와 윈도우 애저를 연동하는 부분인데요. 오피스 365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그리고 뭐 익스체인지에서 제공을 하는 메일과 일정과 기타 뭐 링크라고 하는 메시징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합적으로 기업 환경이나 뭐
개인도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오피스 365 자체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이 오피스 365에 연계되는 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윈도우즈 애저에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윈도우 애저에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뭐 반드시 윈도우 애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 앱이라는 형태로 오피스 365용 앱을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오피스 365용 포털에서 그 앱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앱이 뜬 화면이고요. 뭐 기존에 오피스 365에 있는 뭐 그 직원들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라던가 그런 것들과 오피스 365와 긴밀하게 연계돼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윈도우 애저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MSDN 구독자 같은 경우들은 뭐 윈도우 애저에 있는 가상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 및 테스트 용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MSDN